몰카 판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당의 한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분께서 네. 지하철 열차 안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송치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몰카를 찍었다 판사가. 네, 판사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건데 더 대박인 거는 이분이 심지어 그 성범죄 관련한 일을 처리하시는 보직이시라고. 성범죄 전담 판사였다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성범죄가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되고 그런 거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유가 이제 밝혀졌네요. 이런 분들이 예. 판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식으로 가해자들의 마음을 위해주는 마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성범죄가 형량이 가벼운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성범죄 판사들이 모두 이런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 판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공견연히 나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예. 그런 분위기를 용인한다는 거잖아요. 예, 게다가 이 판사분이 됐다는 변명. 휴대폰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됐다고. 이거는 제가 송병호님이 이쪽 분야에 좀 빠삭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제 밤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본인이 들고 있는데 앱이 자동으로 실행돼서 찰칵 세 컷가 찍히는 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세 컷이요. 네, 네. 딱 세 컷. 판사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거 사진을 보고 똑같은 걸 판단을 할 건데 핸드폰 자체가 앱이 실행돼서 자동으로 사진이 찍혔다 쳐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쳐도 네. 핸드폰이 스스로 일어나서 여성을 딱 중앙에 나오도록 그 각도를 딱 잡고서 찍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선명하게. 네. 게다가 선명하게. 이게 딱 어디를 다리를 찍으려고 딱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랬으면 보통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냥 찍힌 사진 이런 게 왜 찍혔지 하고 그렇지, 보면 핸들딩처럼. 엄청 흔들리고 있거든요. 바닥이 찍히고 보통. 바지 속에 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진 자체를 그 사진 전문가들이 보면 딱 알잖아요. 아니 굳이 전문가 아니어도 알아요. 일반인 봐도 아나? 어플이 오작동이 됐다고 하면은 그거를 구동되어 있던 걸 몰랐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손에 핸드폰을 잡고 있지 않고 어딘가에 넣어져 있던 상태에서 찍혀야만 정상인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시민이 이걸 봤어요. 적발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이분을 제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던 거고 분명히 뭔가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누군가 봤을 때 저거 딱 봐도 네. 저 음란적으로 남의 네. 사진 몰카 찍고 있구나. 저거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시민분들이 제압을 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심지어는 좀 의혹 중에 하나는 또 야근까지 마치고 심지어는 빵빵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판사 양반이 네. 도대체 왜 지하철을 탔는가 서민 체험. 네. 체험. 그러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맞아요. 꾸민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이분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많이 닮았던 사건이 있어요. 제주지검장 김수창 공딸 사건이라고 그 무려 5번 동안 야외에서 잡혀가지고 결국에 지금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 무슨 담당인지 좀 궁금하네요. 성범죄 쪽은 못하겠지. 역시 그런 법무법인 전자발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발되신 이 판사님께 충고를 드리는데 그냥 백배 사죄하시고 네. 나와가지고 변호사하세요. 그 김수창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둘이서 법무법인 뭐 전자발찌 이런 식으로 하나. 김앤홍 정도? 김현호? 홍 씨가 누구죠? 잘 모릅니다. 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도덕적 해이잖아요. 네. 네, 법을 담당하는 그것도 무려 성범죄 전담 판사였던 사람이 이런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강하게 부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지금 판사가 이렇게 몰카를 찍으러 지하철을 탈 정도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몰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 심지어 2년 전에는 왜 어떤 의사가 130차례가 넘는 몰카를 찍었는데 그게 의사 신분을 고려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판결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벌금형을 원래 받았었는데 2달 뒤에 또 몰카 찍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신상을 공개하면 의사라는 특성을 고려하고 또 나이, 또 이 판사랑 나이가 비슷한데 30이었는데 그거를 뭐 공개를 했을 때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솜방망이식 처벌이 결국에 이런 범죄를 계속 양산해낸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미국에는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 판사분 말고 이 산부인과에서 이런 식으로 1,300여 건의 사진을 몰래 찍은 의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배상금이
총 그 여성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 합하면 1,9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걸리면 이렇게 처벌이 센 걸 아니까 사람들이 좀 안 하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뭔가 본보기가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심지어 이분은 적발되고 창피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알면서도 뭐 걸려봤자 벌금인데 이런 생각으로. 특히 법을 집행하는 법조인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더 강하게 그럼요. 예,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 자체가 약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참 약하구나. 법조인들도 그거를 잘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특히 아버지도 이제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고 예. 누군지 너무 궁금하죠 지금? 맞아요. 너무 모르겠어. 삼촌도 판사고 이런 판사 집안에서 자란 그런 환경인데도 법을 다 알고서도 이런 일을 했고 이 사람이 사실 이런 경우에 판사가 집안에 많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연주를 이용해서 얘를 빼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그게 또 선례가 돼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사건이 나면 이전에 선례가 있으니까 또 봐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악순환이죠, 악순환. 예, 그래요. 지금 몰카 판사, 뭐 수많은 이슈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 아버지 야당 의원이 누군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실제로. 뭐 이렇게 압축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네. 일단 뭐 야당 의원들 리스트를 쫙 뽑아보고 그 중에 뭐 전직 판사였던 야당 의원들을 또 추려내고 그 중에 아드님이 뭐 판사로 임용됐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던 분을 또 추려내고 그리고 게다가 그분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현직 그 부장 판사시잖아요. 이렇게 추려내다 보면은 나오는 인물이 홍성의 자랑 인천 남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는 홍모 의원이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일단 아직 인정을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 공개는 안 하고 네. 현재 이렇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윤소나 사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 아들이 패거리를 이뤄가지고 한 친구를 괴롭히고 구타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소나가 변명으로 일관했었던 그런 사건들처럼 뭐랄까 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 판사의 아버님도 그렇잖아요. 현직 야당 의원이고 하면 지금 국민에게 나와서 읍소해야죠. 읍소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문화도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홍모 의원이 사실 그 김상조 청문회에서 네, 활약을 한번 했던 의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재벌들 편을 엄청나게 들면서 그 아파트 구입 특혜 의혹을 김상조가 갖고 있다고 네.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미분양 아파트라는 답을 받고 자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그 뭐 불법 정치자금 얘기도 있고 그 회계장부를 조작해가지고 네. 불법 정치자금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다가 기소당했다고 그런 소식도 있거든요. 그 집안과 그 당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일관된 뿌리가 좀 보이죠. 네, 그렇죠. 뭐 DNA 같기도 하고 그쪽 DNA는 다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몰카 판사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법조인이 법을 어기는 그리고 게다가 성범죄 전담 판사였는데 범죄를 지금 저질러 놓은 상태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국민들 분노는 더욱더 높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판사분께서 빨리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읍소를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의원님 있잖아요. 야당 의원님 그분도 공개해서 공개 사과해야죠. 이런 부분은 자식 잘못 키운 거 공인은 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식 입장 표명과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지금 몰카 판사 뭐 수많은 이슈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분노를 지금 자아내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 아버지 야당 의원이 누군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실제로 뭐 이렇게 압축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네. 일단 뭐 야당 의원들 리스트를 쫙 뽑아보고 그 중에 뭐 전직 판사였던 야당 의원들을 또 추려내고 그 중에 아드님이 뭐 판사로 임용됐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던 분을 또 추려내고 그리고 게다가 그분의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가 현직 그 부장 판사시잖아요. 이렇게 추려내다 보면은 나오는 인물이 홍성의 자랑 인천 남구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는 홍모 의원이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일단 아직 인정을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 공개는 안 하고 네. 현재 이렇다.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윤소나 사건 있었잖아요. 아, 기억나시나요? 네. 그 아들이 패거리를 이뤄가지고 한 친구를 괴롭히고 구타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윤소나가 변명으로 일관했었던 그런 사건들처럼 뭐랄까 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 판사의 아버님도 그렇잖아요. 현직 야당 의원이고 하면 지금 국민에게 나와서 읍소해야죠. 읍소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문화도 정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홍모 의원이 사실 그 김상조 청문회에서 네. 네, 활약을 한번 했던 의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재벌들 편을 엄청나게 들면서 그 아파트 구입 특혜 의혹을 김상조가 갖고 있다고 네.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미분양 아파트라는 답을 받고 자초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그 뭐 불법 정치자금 얘기도 있고 그 회계장부를 조작해가지고 네. 불법 정치자금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다가 기소당했다고 그런 소식도 있거든요. 그 집안과 그 당을 초월하는 그 어떤 일관된 뿌리가 좀 보이죠. 네, 그렇죠. 뭐 DNA 같기도 하고 그쪽 DNA는 다 이런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요. 몰카 판사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법조인이 법을 어기는 그리고 게다가 성범죄 전담 판사였는데 범죄를 지금 저질러 놓은 상태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변명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국민들 분노는 더욱더 높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판사분께서 빨리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을 하고 읍소를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 되시는 의원님 있잖아요. 야당 의원님 그분도 공개해서 공개 사과해야죠. 이런 부분은 자식 잘못 키운 거 공인은 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식 입장 표명과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몰카 판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당의 한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분께서 네. 지하철 열차 안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경찰에 송치가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몰카를 찍었다 판사가. 네, 판사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건데 더 대박인 거는 이분이 심지어 그 성범죄 관련한 일을 처리하시는 보직이시라고. 성범죄 전담 판사였다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성범죄가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되고 그런 거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유가 이제 밝혀졌네요. 이런 분들이 예. 판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식으로 가해자들의 마음을 위해주는 마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성범죄가 형량이 가벼운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선명하게. 이게 딱 어디를 다리를 찍으려고 딱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랬으면 보통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냥 찍힌 사진 이런 게 왜 찍혔지 하고 그렇지 보면 핸들링처럼 엄청 흔들리고 있거든요. 바닥이 찍히고 보통. 바지 속에 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진 자체를 그 사진 전문가들이 보면 딱 알잖아요. 아니 굳이 전문가 아니어도 알아요. 일반인 봐도 아나? 어플이 오작동이 됐다고 하면은 그거를 구동되어 있던 걸 몰랐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손에 핸드폰을 잡고 있지 않고 어딘가에 넣어져 있던 상태에서 찍혀야만 정상인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시민이 이걸 봤어요. 적발을 했어요. 그걸 보고 이분을 제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던 거고 분명히 뭔가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누군가 봤을 때 저거 딱 봐도 네. 저 음란적으로 남의 네. 사진 몰카 찍고 있구나. 저거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시민분들이 제압을 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심지어는 좀 의혹 중에 하나는 또 야근까지 마치고 심지어는 빵빵한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판사 양반이 네. 도대체 왜 지하철을 탔는가 서민 체험. 네. 체험. 그러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맞아요. 꾸민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부분인데 이분 사건을 보면서 과거에 많이 닮았던 사건이 있어요. 제주지검장 김수창 공딸 사건이라고 그 무려 5번 동안 야외에서 잡혀가지고 결국에 지금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 무슨 담당인지 좀 궁금하네요. 성범죄 쪽은 못하겠지. 역시 그런 법무법인 전자발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발되신 이 판사님께 충고를 드리는데 그냥 백배 사죄하시고 네. 나와가지고 변호사하세요. 그 김수창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둘이서 법무법인 뭐 전자발찌 이런 식으로 하나. 김앤홍 정도? 김해노? 홍 씨가 누구죠? 전 모릅니다. 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긴 하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도덕적 해이잖아요. 네. 네, 법을 담당하는 그것도 무려 성범죄 전담 판사였던 사람이 이런 음란 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강하게 부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 판사가 이렇게 몰카를 찍으러 지하철을 탈 정도면은 보통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몰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그 심지어 2년 전에는 왜 어떤 의사가 130차례가 넘는 그렇죠. 뭐 성범죄 판사들이 모두 이런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그 판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공견연히 나돌아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예. 그런 분위기를 용인한다는 거잖아요. 예, 게다가 이 판사분이 됐다는 변명. 휴대폰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됐다고. 이거는 제가 송병호님이 이쪽 분야에 좀 빠삭하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제 밤새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본인이 들고 있는데 앱이 자동으로 실행돼서 찰칵 세 커트가 찍히는 게 가능합니까? 심지어 세 컷이요. 네, 네. 딱 세 컷. 판사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사진을 보고 똑같은 걸 판단을 할 건데 핸드폰 자체가 앱이 실행돼서 자동으로 사진이 찍혔다 쳐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쳐도 네. 핸드폰이 스스로 일어나서 여성을 딱 중앙에 나오도록 그 각도를 딱 잡고서 찍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선명하게.